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고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흙에도 돌 위에도 나뭇잎에도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도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향기 여행을 떠날 건데요. 마음의 기술 제3장 감정의 뇌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의 뇌 그리고 기억 속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신경과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안 엘렌 클레르와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인 심리치료사 뱅상 트리보가 공동 집필한 심리학 도서입니다. 이 책은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해서 독자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이해하기, 뇌의 작동 방식과 감정의 생성을 설명해서 독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수단으로서 인지행동치료, 수용 전념치료, 마음챙김, 긍정심리학 등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편입니다. 불안, 슬픔, 번아웃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낭독다방 콘텐츠를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책, 마음의 기술을 읽으면서부터인데요. 이런 좋은 내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낭독다방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곤란한 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또 정리해서 차분차분 읽어드리려고 낭독다방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음의 기술 책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과 기억이 향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마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시다. 이 책은 감정 조절과 자기 이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3장 감정의 뇌에 대해서 이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그 감정과 깊은 연결을 가진 향기 이야기도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감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떻게 기억되고 반복될까요? 감정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것들이죠.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그런데 이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일에는 울컥하고 어떤 일에는 멍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곳은 바로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죠. 편도체, 마치 경보장치처럼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이때 편도체는 아주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해, 조심해 하고 우리 몸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숨이 가빠지는 것도 바로 이 편도체가 생존을 위해서 경고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도체 혼자 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변연계라는 감정 처리 부서가 있는데 여기엔 편도체 외에도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요. 시상하부는 몸의 반응 조절 같은 그런 여러 부서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눈물 나고 가슴이 먹먹한 것도 바로 모두 이 변연계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기억하죠? 변편기, 변연계, 편도체, 기저핵.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몸이라는 집 안에는 감정처리센터라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편도체라는 경보 담당 직원이 있고요. 해마라는 과거 기억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는 기저핵이라는 습관 관리자도 앉아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편도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위험했던 일이야. 그러면 해마가 맞아. 이 사람한테 예전에 상처를 받았었지 하고 거듭니다. 그러면 기저핵이 그럼 도망가자 아니면 입을 꾹 다물자 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자동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뇌의 자동 반응이다. 마음의 기술의 저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반응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참는 것은 어렵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훈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의 편도체는 조금씩 덜 민감해지고 기저핵도 새로운 반응을 습관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 자책이 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아, 지금 내 뇌가 날 보호하려고 반응하고 있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조금 더 부드럽게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방법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마음의 기술이죠. 저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나 왠지 기운 없고 지칠 때 잠시 눈을 감고 저의 아빠를 떠올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리운 아빠입니다. 아빠는 한없이 자상하고 나에게 웃어주고 나를 도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생각하면 저의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외로울 때 위로해주는 아빠의 향기입니다. 수가 복숭 물래. 전도 복숭 물래. 백도 물래. 백도. 아버지의 딸 자식 사랑은 유난스러웠습니다. 복숭아를 사오면 껍질을 다 까서 내 앞에 대령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내가 아빠 물 하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음 동동 띄운 물잔을 내 책상 위에 갖다 놓곤 하셨습니다. 달동네에 살면서도 내 옷만은 늘 백화점에 가서 사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번쩍 안아서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겨주셨고요. 내 숱 많고 긴 머리칼을 찬빗으로 곱게 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엄마가 풀먹인 이불 호청 빨래를 해서 널어 놓았고 그것이 하얗게 호청이 하얗게 빛나던 일 그런 게 기억나고요. 그 이불을 덮으면 빳빳한 풀먹인 이불에서 나던 그 풀냄새, 햇빛 냄새 그 냄새가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나를 무등 태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일, 아빠가 내 어린 손 안에 가득하던 그 집게손가락, 아빠의 집게손가락,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의 따뜻한 촉감이 떠오릅니다. 모두 아련하게 추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추억 속에서 풍겨오는 것은 아버지의 포근한 살냄새,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복숭아 냄새, 창포물 냄새, 아빠 손의 감촉, 넓은 어깨, 햇빛에 말린 하얀 이불깃에 바삭거리던 햇빛 냄새.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어깨 무등 태워주시는 아빠의 인자한 미소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달래주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따뜻한 기억이 있나요? 자, 마음의 기술 3장은 감정의 뇌인데요. 우리 감정이 단순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뇌의 구조 안에서 기억, 감각, 자동 행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몸과 향기 같은 감각적인 경험으로 다시 바라보면 묵은 슬픔도 천천히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향기 하나가 따뜻한 기억으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기술 4장, 생각의 습관을 다루며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과 향기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낭독다방이었습니다.